(2026년 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을 친북의 이재명은 유영원 국힘의당 국회의원이죠. 조선일보 출신 유영원을 보라 이렇게 뽑았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이재명과 유영원 두 사람은 동갑입니다. 실질적인 동갑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원 초선의원이지만 훨씬 더 어른스럽고 국가안보로 생각합니다. 통수권자 이재명, 유영원 의원이 하는 행동을 좀 지켜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이 군사훈련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트럼프한테 된통당할 겁니다. 자, 지금 한미 양군 사이에는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믿고 이걸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보 대통령 행세를 하는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그 정동영을 믿고 이재명 정권은 너무 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3월부터 들어가나요? 지금 일단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프리덤 쉴드 연습을 한다.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훈련이죠. 이거는 CPX 훈련입니다.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라고 그러죠. 커맨드 포스트가 지휘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라는 거는요, 애들 싸운 것 같아서 누가 날 때리면 같이 살려고 싸운 것도 전쟁입니다. 갑자기 공격을 당하면 치고받고 그냥 되는 대로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렇게 싸우면 너무 희생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정보 자원을 동원해서 적을 쭉 봅니다.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저놈들이 뭘 탁 칠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나는 어떻게 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기자를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이 사건 하는 범죄형 사람들을 조금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갑자기 달겨들 때 어떻게 응수해야 된다는 걸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근데 그런 점검이 돼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불이야 그러면 다 불 끌 것 같죠? 제가 본 상태에서는 불이 나도 되게 이러고 앉아있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119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게 되면 누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거 응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사람 응급조치를 하면서 즉시 지시를 내리라 그러죠. 여기 있는 분들 빨리 자리에 일어나서 피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젊은 분들은 119로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저를 도와서 이분 하게 해 주십시오. 저랑 같이 소화기로 불 끕시다. 이렇게 하면은 지시를 받으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왕좌왕합니다. 국가도요, 주변국에서 나한테 위협이 주는 나라가 어떤 위협을 가할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가 확 당했을 때 그게 바로 국가안보를 책임진 지휘소죠. 지휘소가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짜놓는 게 작전 계획입니다. 방어작전 계획이죠. 공격작전이라 그러면 더 치밀하게 내가 물자를 어떻게 동원해서 부대를 어떻게 전개시키고, 자, 우리 부대가 1km를 이동하게 되면은 보급이 1km 따라가야죠. 근데 적전 성공해서 부대가 또 작전 부대가 1km 앞으로 가게 되면 보급 부대는 2km를 더 가야 되죠. 근데 돌아와야 또 싣고 갈 거 아닙니까? 보급 부대는 거리가 2배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보급 부대는 또 양이 확 늘어나야 되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작전을 짜놓고 있다가 공격 작전인 경우에는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고, 방어 작전인 경우에는 이럴 거다 하고 따다닥 대비해야만 우리가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게, 그런 계획을 짜놓고 항상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국가는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누가 쳐들어와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휘소니까 지휘소가 당황하지 말고, 저도 지금 머리가 당황해가고 쩔쩔매면 끝이잖아요. 지휘소 연습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할래? 척 하고. 그게 이제 프리덤 쉴드 연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주고 일단 이렇게 하라고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움직이는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소는 머리로만 한 거잖아요. 실제로 야 부대 움직여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군인들은 젊은 친구들이니까 1시간에 4km 다 갑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개 대대를 출발시켜 보면은 한 600명이 출발하다 보면 앞에 가는 친구는 한 30분에 가는데 뒤에 가는 친구는 30분이 돼도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막 뛰어가야 돼. 대대가 움직일 때 한꺼번에 못 가고 쭉 일렬로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애들은 못 하는데 여기서는 부대가 왔다가 치고 뭐 그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막 나눠주는데 뒤에 애들은 뛰어와서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되는지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야외 연습이라고 합니다. Field Training Exercise.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대를 움직여보는 Warrior Shield Field Training Exercise를 해봅니다. 자, 지금 이 지휘소 훈련에 대해서는 한국군도 미군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 워리어 실드 기동훈련, 야유훈련은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지 못할 때는 머리로만 하는데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거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모아서 왕창 하지 말고 1년 내내 평균으로 나눠서 눈에 안 띄게 쭉 하자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 정권의 사기입니다. 왜 사기인가 하면은 저는 이제 군을 많이 취재해 왔다 그러죠. 이런 훈련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우리 방어를 미군이 와서 증원군이 와서 하는 개념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특히 미 지상군 같은 경우는 일개 여단만 있고 이게 사단으로 작동을 하려면 다른 부대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단도요. 이게 작전을 하려면 여기에 자기네 갖고 있는 포병, 기갑, 공병이 딸리기 때문에 군단에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순한 사단에서 사단 전투단이 되는 거고 연대도요. 작전이 들어간다면 사단이나 군단에서 더 작전에 필요한, 평소에는 작전 부대가 아니니까 이런 걸 하지만 여기 보급 부대 붙이고 포를 더 붙이고 뭐도 붙여주고 하게 되면 연대 전투단이 되는 거죠. 전투단을 만들 위해서 항상 증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야외 기동운동 한다 그러면 미군들이 증원군이 옵니다. 그 친구들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부산에 가면 미군 부두가 있어요. 저는 여러 차례 가봤죠. 거기 가보면 미국 군함들이 쫙 가서 무기를 내려놓고 또 미국도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그 친구들이 군복 입고 오고 현역도 오고 옵니다. 그래서 쭉 전개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그런 훈련을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하고 쭉 하니까 자기네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자유의 방패 훈련도 하고 뭐도 하는 건데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하게 매년 그때 100명 오는 게 아니라 매달 10명씩 와서 나눠서 하자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 훈련 계획 다 바꿔야 되죠. 이런 거 하려면 수년 전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없이 지금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합참하고 육군 다 압니다. 아 이거 큰 문제라고 알지만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연습을 한다 이렇게만 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연습들이 북침훈련이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이 주장했는데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침일 수 있어요. 왜? 북한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때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방어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어퍼컷 뭐 이거 올라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막 뚜기가 패고 올라가면 얘네들이 하고 물러나지. 근데 우리가 계속 밀리면은요, 북한은요, 끝없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북침을 해야만 전쟁이 끝난다고.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고 이재명 정권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북에 있는 자들은 북침 전쟁 연습자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영토 주권 내밀었죠. DMZ 남쪽은 대한민국 영토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군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군은 웃기지 마라. DMZ부터 전쟁 지역은 미군이 관리한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38선 이북에 해당되는 강원도, 경기도에도 일부 있죠. 포천 쪽인가요? 근데 강원도 가면 철원, 저 강원도 고성 이쪽은 6.25 때 38선 이남, 이북인데 우리가 뺏은 지역이죠. 그 지역은 미군이 관리하다가 군정을 하다가 우리한테 행정권만 넘겨준 지역이죠. 아마 남북이 통일돼도 군사적으로 통일되면 북한 지역은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이 군정을 하다가 우리한테 주면 주고 안 주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DMZ 남쪽은 우리가 다 관할해야 된다면서 지금 자꾸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는가 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고 있어요. 지금 통일부 장관은 주제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면 북한 업무만 다루면 되는데 안보 전체를 책임진 대통령 짓을 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안보실장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국방부 일까지 자기가 다 감나라 배나라 이러고 있어. 물론 정병영 씨 나이가 많지. 대통령보다 나이 많지. 안규백 국방장관보다 나이 많지. 유성락 안보실장보다 나이가 많고 하니까 마구잡이를 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저는요, 이 미군 장성들을 보게 되면 저 생각보다 키 큰 사람입니다. 저보다 큰 친구가 많아요. 제법 있고 몸무게는 저보다 더 많이 나가지. 고기 먹은 친구들이. 근데 저는 뭐 안 그런데 그 친구 우락부락해요. 미군 대장들 사령관 오는 친구들 보면 다들 호랭이 같아요. 뿜어 나오는 기라든지. 근데 한국군에서 제가 늘 보게 되면 참 올망졸망한 장군 제독이 많다라고 봅니다. 한 중령까지는 울퉁불퉁한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무골. 근데 이게 이런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다 아웃되고 착한 친구들이 진급돼. 사람이 뭐 성격하고 몸하고 되게 비슷해요. 울퉁불퉁한 친구들은 성격도 그럽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나이가 60 중반 가까이 가다 보니까는 이제 군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고 고등학생처럼 사관생들처럼 보이는데 별 하나 둘 셋 넷 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 보여. 이게 뭐냐, 이 군인들이 무서워서 이재명 정권 같은 정권은 자꾸 과거 같으면은 무인이 아닌 사람들을 자꾸 진급시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왜냐하면 눌리거든, 그런 사람 만나면. 근데 미국의 장군 제독 만나면 울퉁불퉁합니다. 물론 타고나지 않아서 부드러운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리해요. 기가 세요. 이 얘기 왜 드리느냐,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 앤드 한미연합사령관 흑인입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가면 꼭 UFC 격투기 선수처럼 좀 겁이 납니다. 지난번 서해에서 주한미공군이 연습을 했죠. 미국 본토에서 날라온 폭격기와.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했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항의했더니 MBC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 하고 우리는 보도가 나오게끔 합참과 국방부 대변인이 움직였는데 주한미군 측에서는 뻥까지 마라 라 그랬습니다. We don't make apologies for maintaining readiness. readiness라고 하는 건 준비 태세, 싸울 준비죠. 우리는 maintain, 작전 태세, 준비 태세에 대해서는 apologize, 사과를 하지 않는다. We don't make apologies for maintaining readiness나 그랬습니다. 그 연습은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미군이 훈련하는 그 보고가 대한민국 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거는 유감이다. 지금 이 We don't make apologies for maintaining readiness로 요거는 조금 흘러나왔고 유감이다 한 건 흘러나왔지만은 지금 공식적으로 양쪽이 왔다 갔다 한 그 통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미군 측이 공개한 건 이겁니다. 즉 뭐냐, 미군기들이 날아가 작전할 때 그걸 한국군한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 건 유감이다. 이건 거꾸로 뒤집으면 미군이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 스스로 레이더 보고 알았다는 거지. 그 왜 안 알려줬냐? 너 빅 엿먹인 겁니다. 한국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뭐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핵무기 빼고는 세계 5위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이다 그러는데 핵무기 뺐으니까 문제인데 우리가 강한 거는 미군이 정보를 딱 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이 있어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자체로 북한을 다 보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미군이 주기 때문에 5위이고 핵이 없어도 미국이 핵이 있기 때문에 5위인 건데 지금 미국이 정보를 안 주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군을 다루다 보니까 그 천안함 사건 때 북한 잠수정이 와서 우리 천안함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걔네들 그 잠수함 기지를 미군 위성들이 다니면서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갖고 그걸 계속 우리한테 광통신 파일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도 많이 쌓이니까. 근데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지형 찍은 사진이 뭐가 변합니까? 근데 그게 터지고 난 다음에
북한 잠수함이 한 거 아닐까 하고 그때 역으로 추는 날짜를 뒤져보니까 아이고 이놈이 여기 있던 배가 사라졌네 라고 하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보사 판단 요원들이 그걸 놓쳤던 거죠. 안 본 거지. 늘 똑같이 오니까. 그리고 겨울이 그때 3월이니까 아직 북한 잠수함 움직일 때 아니고 하니까 가볍게 본 거지. 근데 미군이 그 정보를 안 주면 우리는 북한 기지에서 잠수함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면 한국군 잠수함이 그 항구 앞에 가서 딱 매복해 있다가 지켜봐야 돼요. 교대로 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작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군이 정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력은 세계 5위가 됐다가 25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5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이걸 믿고 우리가 세니까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대화해보겠다 이렇게 나는 게 이재명이라고, 정동영이라고. 특히 정동영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 측에서는 같이 연습하자. 한미 공군은요 평시에도 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작전 사령부하고 미 7공군 사령부를 같이 두는 거예요. 북한이 쏜 미사일은 워낙 빨리 오기 때문에 한미가 같이 보고 한미 공군이 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 미군이 연습하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저런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기가 훈련 들어가는 정보를 안 줘봤더니 그럼 당연히 우리 측에서는 우리 스스로 보고가 올라오니까 늦었다. 거기서는 유감이다라고 한 건데 그걸 갖고 안규백 씨 지신지 누군지 몰라도 국방부하고 합참이 미군 측에서 사과했다라고 하니까 No, we don't make apologize. 우리는 사과한 적 없다. 준비태세 연습에 대해서. 울퉁불퉁한 미군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한국군의 문제점은 별을 달수록 순하게 생긴 사람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 뭐 계엄령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더 쫄았어요.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영원 의원, 국방전문기자로 굉장히 날렸죠. 지금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유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북한 병사 만나서 인터뷰하고 왔었죠. 근데 그 북한 병사가 이 유 의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국회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자기 나라에 북한에선 노동당 간부가 최고니까 그 당 간부인 그분 안 오시냐고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갔습니다. 자, 북한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병사를 구하러 가야지. 그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게 이재명,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야. 그 김정은하고만 짝짝꿍 춤을 추려고 해요. 왜 대한민국을 노리고 핵을 만드는 그자들하고 춤을 추려고 그러고 그 이용당한 이 북한 인민 출신의 하전사는 생각도 안 하냐 이거야. 유영원 유전이 그래도 휴머니즘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뭐라는가 하면 자, 지금 세계 여러 기관에서 이 전투력, 군사력 순위를 정하는 게 이 우크라이나 전 이후로는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 싸우면서부터는 방정식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야포 몇 문이냐, 탱크가 몇 대냐, 핵 빼고 하더라도 그런 걸로만 비교했는데 지금은 드론 전쟁, 뭐 전쟁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반영 안 된 게 저 기관들이 하는 건데. 자, 이게 반영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새로운 전쟁을 분석하기 위해서 참관단이 가서 봅니다. 그걸 보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못하게 한 게 야당, 당시 야당, 지금 이재명 정권.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유 의원이 자기 혼자라도 가서 국방 전문 기자로서 지금 새로운 전쟁이 어떤 양상인지 전원 보고서를 만들겠다. 이런 걸로 갔습니다. 저는 유 의원이 훨씬 더 통수권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64년생 공식적으로 동갑으로 돼 있는데 이재명 말만 대통령이지 유영원 의원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정동영 나이 많은 장관이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북의 이재명, 유영원을 보라. 지금 한국이 생존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한미연합훈련인데 이 연습을 갖고 장난치는 이재명. 이러다가요 트럼프한테 당합니다. 미국이 이게 모를 것 같죠. 지금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관세 무효했기 때문에 연방의회 연설하면서 1시간 동안 연설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트럼프를 계속 희화화합니다. 바보로 만들지만
천만의 말씀. 트럼프는 수가 만수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도 저렇게 한 거는 한국을 다 아는 거예요. 저 주한미군 미국 대사관에 가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거기에 한국 언론 기사 다 번역하는 팀도 있어. 그거는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제 기사도 번역하고. 그래서 쭉 분석하고 CIA 분석하고 미 군사기관 분석하고 다 분석합니다. 한국 다 합니다. 제가 가끔씩 취재할 때 한국에 와 있는 주요 대사의 정무 담당관들하고 대화해보면 난 그 질문들 통해서 한국이 그렇게 가는 거야 하고 오히려 알 때가 더 많아요. 이제 분명히 트럼프 정권은 사인을 줬어요. 이재명 정권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가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고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더 강하게 조여올 겁니다. 사이비 통수권자 하는 정동영부터 대한민국 권력 지도에서 밀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도 똑바로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